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알려져 있는 양만충 장군의 안시성 싸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안시성족의 연락은 대단하였습니다. 삼국상이나 그 외의 구당서를 비롯한 전국 서서에도 그의 전공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실전 인물은 분명하지만 안시성조의 이름을 비롯하는 신상이나 안시성 전투 외의 기록은 모두 소실돼 현재 그의 일생을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시성조의 일생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 정확한 출생시기와 출생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안시성조 1차 여당 전쟁 중 당태정이 인정한 풍문을 통해 최근의 역사 기록에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640년 고구려의 실권자였던 영계시의 소문이 구태들을 이렇게 영령을 포함한 100여 명의 신하를 죽였습니다. 영령의 조카를 보정왕으로 영령한 후 스스로 대망리지 지위에 올랐습니다. 당태정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안시성의 성전을 영계소문이 구태타에 불복하였고 영계소문이 공격에도 성을 지켜내 이후로도 계속 성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안시성조가 국정을 장악한 영계소문에게 대항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구려 당나라 전쟁 당시 당나라가 피한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고구려의 실권자의 영계소문과 그들의 대편 안시성조가 대립하였던 그런 것을 과장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영계소문 전권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대별을 방조하는 사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역사학자 서영교 씨는 이와 더불어 지필선 전투 당시 안시성과의 연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창언하고 있습니다. 안시성을 독립국에 가까운 세력으로 상징하고 영계소문 전군과 사이사이 알렉을 원인으로 짐작하는 가설을 국방 일부 연재물에 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박도 있습니다. 대립 자체가 현재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대립했다고 해도 안시성조의 영계소문이 정치적으로 화해하거나 하다못해 당나라의 진공이 발생하자 개인 감정을 일단 덮고 고구려의 반일을 위해서 평화적으로라도 관계를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변 자체와 안시성 전투의 전개가 꼭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645년 3월 당차족은 구태타를 일으켜 영령을 죽였습니다. 포악한 짓을 한 영계소문을 징벌한다는 명분으로 직접 군사를 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왔습니다. 전쟁 초기에 당태족이 이끌던 당나라 군대는 요동성, 계모성, 대감성 등을 비롯한 모든 요동지방의 성 5, 6개를 격파하며 마침내 안시성에 이르렀습니다. 고구려 서적에는 안시성을 구원하고자 15만 대군을 고현수, 고혜진과 함께 파견시켰습니다. 당태족은 필산 전투에서 고구려 15만 대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고현수, 고혜진이 항복함으로써 기체가 올랐습니다. 황제는 안시성 자체도 상당히 혐오를 요새내다가 안시성조가 싸움에 나가고 병사들이 하나같이 정예의 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는 것보다 우선 남쪽으로 관한성을 치는 것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관한성은 병력에 야간에다가 신령도 적으니까 불에다가 공격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다. 당태정도 처음에는 안시성을 공격할 의지가 거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자 장군 이적이 나서며 북쪽이 안시성을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여동성에서 출발한 당군이 보급선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보급선을 끊어버리면 아군 고립모인이 마땅히 안시성을 먼저 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태정이 마지못해 이적으로 하여금 안시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당나라 군대는 고현수 등 항복한 사람들을 옹리하여 성벽에서 안시성의 사람들을 불러 안시성 사람들을 끔찍도
하지 않고 북과 장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른 등 대러 도발했다. 이에 당태종은 크게 분노하였다. 이 세력도 없이 여기 올라 성이 함락된 모든 자를 죽이겠다고 공언했다. 이건 안시성 주민들이 비로소 항쟁만 통해하는 결과가 됐다. 결국 이 세력이 직접 성에 공격을 퍼부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공을 빼앗지 못했다. 계속된 공격도 안시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군의 피해만 늘어났다. 당태종을 따라 출전한 신하들은 그냥 여기서 시간 낭비 말고 언제 남자로 오골성을 친 다음에 바로 평양성으로 직공하자고 하였다. 특히 안시성을 구하러 왔다가 주필을 선언한 대평 고구려 항장 고연수는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 논리는 오골성의 성전은 늙었으나 쉽게 공략할 수 있을 테고 오골성을 무너뜨리면 바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청량의 병정에 있는 비서성에서 오골성까지 들이면 당당하므로 힘을 합치면 오골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태종의 온 팔과 같았던 장손미가 나서 선택에 지원하였다. 천자께서 직접 정모를 하고 있다.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지금 안시성을 포기하고 오골성으로 군사를 돌리면 분명히 10만 명의 적군이 우리 뒤에 칠 것이다. 안시성과 거란성을 먼저 함락시켜야 한다. 라고 했다. 안시성 공략을 계속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당태종과 안시성에서 닥친된 연기가 줄고 소와 돼지를 잡는 사례가 났다. 안시성제가 병사들을 잘 먹여서 야습을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밤에 밧줄을 타고 내려온 고구려 병사 수십 명을 무찌르는 대궐을 올렸다. 그러나 여전히 공성전에서 실패 연속이었다. 안시성은 어떠한 흔들림 증거도 보이지 않았다. 안시성에서 당군의 피해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자 당태종은 마침내 상선 공성전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전쟁을 변경한다. 안시성에서 당군의 피해가 커지자 당태종을 따라 출전한 강하온 이도종은 함자는 안시성 공격을 수월히 하기 위하여 훅으로 토산을 쐈다. 그러자 안시성조는 근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성을 높게 쌓아나갔다. 또한 당나라의 군사들이 토산 위로 올라가 충고가 보석으로 생복하고 망대를 무너뜨리려 하였다. 그때마다 안시성조가 나무로 만든 국책으로 무너진 틈을 막아버리고 반격을 가해서 이런 시도도 분명히 실패하였다. 아무리 공격이 되어 안시성이 무너지지 않았다. 당태종은 토사를 높이 쌓을 그시야말로 안시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 생각했다. 다문에 당태종은 토산을 탔던 이도종이 사고를 당하여 발을 다치자 손수 침을 놔주며 보살폈다. 60일 동안에 인원을 50만 명이나 동원하여 토산의 높이를 올릴 정도로 토산을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토산은 안시성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전투 도중 토산이 갑자기 무너졌다. 안시성 성벽을 덮쳐 성벽 일부가 무너져 토산과 안시성 사이에서 연결 통로가 생겼다. 이때 고구려군이 먼저 선수를 쳐서 안시성에 돌진했다. 토산을 밀고 올라가 정가해버렸다. 그리고 당나라군이 접근을 막기 위해 재빨리 통나무를 메우고 불을 질러 요새야 해버림으로써 당군이 애써 조성한 토산은 순식간에 안시성의 방어전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이런 희망이자 고생에서 기꺼이 만든 토산이 고구려군이 손에 들어가자 당태종은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당태종은 당시 서사른 이후로 토사를 배운 하급 장교 부부계를 잡아서 토사를 뺏긴 책임을 물어 참수하지
하였다. 또한 죄를 인정한 제정제 이도정에게도 체합을 하지 않았으나 죽는 것이 마땅하나 살려주겠다며 분노를 표현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보내 뺏긴 토산을 되찾도록 하였으나 3일 동안 공격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군이 거신 방어에 밀려 끝내 실패했다. 당나라 군대가 연세상에서 발목이 묶여 진격하지 못하는 사이에 결국 겨울이 왔다. 차츰 강한 추위가 찾아왔다. 물로가 불이 얼어서 식사 말먹이를 구하기도 힘들게 되었을 뿐더러 설사가상으로 양심마저 떨어졌다. 이는 공성 측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몽골 고원의 강자인 트르크계 민족의 철력의 설란타가 당나라의 정수를 때려 쳐버렸다. 퇴각을 결정한 것은 안시성에 발에 묶인 동안 고구려군이 전쟁을 재정비하여 반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후방의 보급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군이 안시성에서 3달을 넘게 발에 묶인 교착 상태인 것을 안다면 신성을 보호한 후방의 성들이 일제히 성문을 열고 나와 보급대를 공격하거나 후방을 공격한 그 많은 당나라 군사들이 발에 묶여 오도가도 못할 판이었다. 버티다 못한 당태종은 결국 퇴각 명령을 내렸다. 안시성에서 전투가 일어난 지 무려 3개월이었다. 그때 645년 9월이었다. 이라여 안시성전을 마침내 조선을 통일한 이들의 영웅이었던 당태종을 물리치고 태종을 거두었다. 당나라 군대가 퇴각하던 달에 안시성의 군사들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취를 감췄다. 안시성전을 직접 성에 올라들어가는 태종에게 제를 올리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아마도 적국이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에게 나름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켜본 태종은 안시성조가 끝까지 성을 지키는 것은 가상하게 여겨 비단 백필을 성앞에 남기고 갔다. 앞으로도 인거를 충실히 섬기도록 격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퇴각하는 과정은 역경의 연속이었다. 당군이 고구려의 후방 급수를 염려해 퇴각로를 선택한 것은 오히려 하루의 거대한 늪지대인 요택으로 당연히 발이 빠지고 신양이 개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수많은 물자가 소실되었으면 무시무시한 추위에 병사들이 피해 역시 컸다. 이시민이 직접 자신의 수레를 밀며 퇴각했을 정도였다. 야사에 의하면 이때 고구려군이 요택을 건너는 당군을 공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당나라의 군이 퇴각로는 쉽지 않았다. 결국 이시민은 고등기국계 병을 얻어 얼마 못 가 죽었다. 전투부터 당군의 피해가 엄청났다. 전사자만 수천여 명 대부분이 말에 소실되었고 이시민이 요택을 건너 퇴각하면서 신익대에 빠진 자신의 수레를 직접 밀고 갈 정도였다. 비단 백표를 줄 만한 여유 따위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나라 책기록에 의하면 이 전쟁 기간 동안 당나라 군대의 피해는 곤마 7천 8천 필 병사 1000명 정도의 손실인데 전공 고구려 군사 4만 명을 참살, 성 10개 함당, 포로 20만 명의 노예, 군량 60만 석, 합보 등 경이적인 경험을 자랑하는 것처럼 기록에 넣었다. 그러나 당시 정화을 받는 신명에서 넣었다. 오히려 고구려의 적과 교전비가 붙기는 것이 더 그럴듯하다. 결정적으로 이후 태종이 요택을 건너 퇴각하며 고구려 정부를 후회한 것이다. 당군이 처참한 상황 묘사 등을 보면 당군의 전적 손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안시성의 전투는 그토록 치열했던 것이다. 당 태종으로부터 안시성을 지키는 후에 안시성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당형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안시성은 이외에도 종종 등장한다. 667년 9월 당군이 다시 고구려를 침해 당나라 장수 학초전이 안시성에 이르자 안시성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보내 당군을 습격하였다. 학초전이 이를 격파했다.
또한 668년에 고구려가 멸명한 후 이대명 이후에 근모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봉건대기 일어났을 당시에 안시성 역시 이에 동조하여 당나라에 제응하기도 하였다. 이후 671년 7월 나당 전쟁 중 신라 방황으로 서서히 진행하던 당나라 장수 고관이 안시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이때 안시성에는 지난해 670년에 죽었던 고구려 공군 지도자 근모작의 나온 머리가 지키고 있었다. 당태족은 격퇴했던 그 안시성조가 이때까지 안시성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미 26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이때까지 성주로서 남아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태종을 격퇴시켰던 안시성조 정도의 거물이 당공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거나 패하면 그 사실이 당나라의 사서에 신뢰할 것이다. 사서에는 이런 그런 기록이 없다. 고관이 들어왔을 때 옛날의 그 안시성조는 이미 죽고 혹은 안시성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한 성의 성주로 전투를 지휘하려면 최소한 중년 나이는 되었어야 할 텐데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미 26년이 지난 시점이라 죽거나 은퇴하고도 남을 세월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상 당나라와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아주 명전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태종이 안시성조가 너무 잘 싸워서 비단 백표를 하사하고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